반갑습니다. 4장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4-1 보시고요. 자, 빗면의 경사각을 증가시키면서 속력을 측정했더니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고요. 이 뒷부분 빼주세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빼주시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세타 45도일 때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고 시작했다. 예제 1이랑 같죠? 예제 1이랑 같은 상황이고, 예제 1에서는 정지 마찰계수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운동 마찰계수 구하라네요. 예제 1을 떠올려 보시면은 풀이 가장 생략하고 탄젠트 45도가 정지 마찰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계수 뭐가 나왔냐면 1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같은 상황인데 운동 마찰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앞서서 정지 마찰계수 구할 때는 정확히 45도가 되는 그 순간에는 정지해 있잖아요. 막 미끄러지려고 하는 상황. 그때 힘의 평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때는 힘의 평이 아닙니다. 힘의 평이 아니니까 어때요?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 x라고 잡고, 그럼 x 방향의 r자인 뭐가 된다? 질량 m이라 그러면은 mg sin 세타가 중력의 이제 빗면 성분이 있겠고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마찰력 있겠죠? 여기서 운동 마찰 계속 걸었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fk가 뭐다? μkn이다. μk 곱하기 이제 수직강력이 뭐다? 암기하라 그랬죠? 수직강력 빗면에서 뭐다? mg 코사인 세타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빗면의 중력의 빗면 성분, 얘는 뭐다? 얘는 운동 마찰력은 뭐다?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ma다. 그래서 mm 없어집니다. mm 없어지고 나머지는 숫자를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중력가속도 10,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뮤k 모르고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는 1이라 했죠. 루트 2분의 10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뮤k는 1, 양변에 10분의 루트 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없어지고, 그럼 뮤k 답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10 루트 2이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다? 기억할 게 운동 마찰 개수가 항상 정지 마찰 개수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문제에서 1이었죠? 여기서 뭐다? 1 빼기 뭐죠? 그래서 정지 마찰 개수가 더 크다 항상. 물론 이제 면이 달라지면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면이 지금 재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재질이 변하면 당연히 얘네들 두 개의 재질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같은 재질일 때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문제 보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움직이는 순간에 이게 더 작아지니까, 운동 마찰에서 더 작아지니까 이 앞선항 있죠. 앞선항 중력의 사인 성분은 변하지 않는데 이 뒷부분이 최대정지 마찰력에서 운동 마찰력을 변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마찰력이 약해지니까 가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 이런 거, 뭐 너무 상식적인 건데 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얘기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번 4-2번입니다. 자, 힘의 표현 문제네요. 두 개 다 움직이지 않았고, 질량 m이 물체가 바닥으로 받는 마찰 크기, 이게 알파에 알파 세타를 하지 마시고, 여기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장력을 이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이 힘을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세타가 되니까 이 위의 힘은 뭐예요? 장력을 치라 그러면은 t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래 방향 힘 뭐예요? t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니까 그냥 아래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 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식 한번 세워볼게요. 우리 알짜임 아직 쓰진 않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옆에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 방향일 때 x 방향의 힘만 쓰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빗면 성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장력의 코사인 성분, 그리고 마찰력 어느 방향? 마찰력 어느 방향? 정지 마찰력 어느 방향? 안타깝게도 이 문제만 보고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표시하고 싶은데 방향을 알아야 표시할 수 있잖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마찰력이 없을 때 이 물체가 내려가려고 했다, 이 대문자임이, 그러면 얘는 내려가지만 하고 올려주는 방향에 정지 마찰력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정지 마찰력이 없을 때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추가 무거움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마찰력이 만약에 있으면은 얘는 올라가지 마 하고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마찰력 방향을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을 알 수 있느냐? 네, 운동 방향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x방향이 R자이면 어떻게 된다? 중력, 큰 mg의 뭐다? 빗면 성분은 사인 알파, 그리고 빼기 t는 또 이게 걔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장력 t랑 이 추에 걸리는 중력 mg랑 평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은 또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걸리는 t도 어떻게 된다? 위에 걸리는 t도 mg예요. 그래서 t 코사인이라 적지 말고 mg 코사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장력의 코사인 성분은 t 코사인 세타인데 mg 코사인 세타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정지 마찰력. 근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뭐라 적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fk라고 적겠습니다. 이것은 0.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10 두 번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fk는 마이너스 뭐 어쩌죠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꼴로 된다 답이. 네, 답이 이게 아니죠.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크기. 근데 지금 방향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지,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만 했으니까 최종 답 어떻게 써야겠어요? 최종 답은 절대값 꼭 붙여주세요. 최종 답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 붙여서 큰 mg 사인 알파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해설을 봤더니 절대값을 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이 틀린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큰 mg 사인 알파가 클지 이 뒷부분 mg 코사인 세타가 클지 이 문제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어느 게 큰지 어느 항이 더 큰지 알면은 절대값 안 쓸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4-3번 문제. 이 문제도 보면은 운동 마찰력 문제네요. 운동 마찰력 6K 있습니다. 6K. 그리고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 가속도를 구하라. 물체 아래로 내려갈 때. 그냥 문제가 두 개예요. 이거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처음 운동 방향 어떻게? 플러스로 잡으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휘어진 좌표에 플러스 S 잡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듯이. 그리고 그냥 가속도 바로 적어 볼게요. 바로 적으면 어떻게 된다? AS는 걔가 지금 이 물체랑 이 실 포함해서 이 라지엔까지 같이 잡은 걔입니다.
그래서 걔의 총질량 어떻게 된다? 큰 M 더하기 M이 되고요. 걔의 R자임 어떻게 된다? 이 큰 M에 걸리는 중력이 있겠죠. 그거 플러스 S 방향이니까 그냥 플러스로 적어주고요. 작은 M에 걸리는 중력의 빗면 성분이 있겠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mg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마찰력 어떻게 된다? 운동 마찰력 항상 속도의 반대 방향이다. 네. 움직임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fk 어떻게 된다? mu kn이다. 근데 n은 어떻게 된다? 암기하라 그랬죠? 빗면에서의 수지 강력은 mg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마찰력 그냥 운동 마찰력 바로 적어주면은 mu k 수지 강력 뭐다?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 뭐 가속도는 방향도 적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 운동 방향 뭐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조금 난감한 게 뭐 그렇게 얍삽하게까지 할까 생각 드는데 이게 또 음수일 수가 있어요. 네. 음수일 수가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모가 음일지 양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는 가는데 감속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난감한 게 질량 m이 물체의 가속도예요? 아니면 질량 스몰 m인 물체의 가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속도 얘는 1로 가속하고 얘는 1로 가속하면 둘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질량 m인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 m의 가속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지.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생략을 한 건가요? 그럼 여기를 이제 플러스 x로 이렇게 잡았다고 이제 문제 표기를 하면은 보통 채점할 때 얘를 보거든요. 채점자가.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만 써도 보통 이제 답 맞다고 해줍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제 너무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봐서 그런데 네. 2번에 옆에 보겠습니다. 제가 크기를 구하라고 학기 안 했기 때문에 절대값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 돼 있잖아요.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붙이면 안 된다. 가속도에서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 해서만 붙이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속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스몰 m이 내려가는 경우니까 이쪽을 플러스 s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가속도 어떻게 된다? 큰 m 더하기 작은 m이 전체 질량이고요. 걔의 질량이고요. 그리고 얘 어떻게 된다? 큰 m에 걸리는 중력은 마이너스 s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m에 걸리는 중력의 사인성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s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mg 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마찰력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아까랑 반대입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s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u k mg 코사인 세타. 아까랑 얘는 같죠? 마찰력. 얘는 같게 되고요. 나머지는 부호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 달라지게 되죠. 보면은. 그리고 절대값을 붙여주면 안 된다. 절대값 붙여주면 안 되고 그냥 문제에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 x 또는 플러스 s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s 표시해 놓잖아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보고 완벽한 정답으로 생각해서 예,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막 이거 절대값 붙이시면은 감점 당할 수도 있어요. 이 크기를 구하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감점을 할까 과연? 네,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감점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면 되고요. 너무 엄밀히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틀린 거 없나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문자임, 소문자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큰 M, 작은 M이 자주 나오는데 이걸 실수를 제가 잘해요. 큰 M은 자꾸 작은 M으로 적더라고. M1, M2면 아예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이게 그냥 MM이라고 읽다 보니까 특히 강의 중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3번이었고요. 자, 문제 4번. 이제 풀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풀어야겠네. 자, 매끄러운 수평면 큰 M을 놓고 그 위에 작은 M을 놓았다. 일단 그리면서 합시다. 엄청 큰 M을 놓았고 그 위에 작은 M을 놓았다. 자, 수평방향 힘을 큰 M에 작용했다. 네, 수평방향 힘을 큰 M에 작용했다. 네. 이때 물체 작은 M이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F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를 겁나게 세게 주면 당연히 미끄러집니다. 얘를 막 엄청나게 세게 줘봐요. 그럼 이게 나만 하겠어요. 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작은 M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못 따라오겠지. 근데 그렇게 세게는 잡아당기지 않고 최대한 이제 미끄러지긴 하고 싶은데 미끄러지기는 하고 싶은데 너무 살살 당기면 또 얘가 안 미끄러지죠. 그래서 F가 최소값이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없죠. 무한대까지 가도 어쨌든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무슨 문제예요? 일단 힌트가 주네요. 정지 마찰 개수 μs 주어졌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fs max. 네, 이거 그냥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이에 뭐다? 이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 fs max 얘가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풀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마찰력 없는 상황입니다. 명이랑은 마찰력 없고 물체들 사이에만 최대정지 마찰력이 있는 문제예요.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개를 어떻게 잡을까요? 개를. 그래서 이런 문제 있으면 항상 이제 대문자 M으로 잡으면은 힘이 두 개이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소문자 M으로 잡아야지 좋다. 그리고 전체로 잡는 경우 두 개로 하면 돼요, 보통. 그래서 먼저 개를 소문자 M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소문자 M이 작용하는 힘 하나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다? 최대정지 마찰력 fs max밖에 없어요. fs max는 어떻게 된다? μs, s라고 굳이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수직하게 그냥 mg가 됩니다. mg는 뭐겠어요? 개 총질량 이거 개 질량 m밖에 없죠. 개 총질량 m, 가속도 a.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 개 또 뭐로 잡아볼까요? 전체로 잡겠습니다. 스몰 m 더하기 라지. 네. 이때 개의 작용 힘 뭐? F. 또 있어요? 최정지 마찰력은 여기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상쇄가 됩니다. 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내부력은 원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력이니까 고려 안 해도 되고요. 고려해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되거든요. 네, 할 필요 없고 힘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의 총 질량 뭐다? 개의 질량 걔가 이거로 했잖아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걔 총질량 m 더하기 큰 m이고 가속도 뭐다? 둘이 같는 거 맞나요? 둘이 같나요? 같죠? 왜냐면은 아직 미끄러지기 전 상황이에요. 미끄러지기 직전의 그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푼 거예요.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돼요. 답은 뭐다? 답은 이 위의 식에서 네, m이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그 뒤에다가 뭐가 되겠어요? A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A가 뭐다? 위의 식에서 USG네요. 이 문제에서 S는 안 붙였으니까 뮤지. 그대로 풀면 얘가 뭐다? 답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혼자 풀어보면서 골똘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번도 됐고 5번 되게 잔혹한 그런 놀이공원이네요. 아, 여기 이거 보는데 너무 이 사람이 안 돼 보이던데. 자, 보세요.
원통이 빨리 돌면 오히려 이 사람이 마음으로 안심이 됩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잘 붙어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게 최대전지 마찰 개수가 U인데 이제 최소 각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낄 거예요. 본인이 지금 떨어질랑 말랑한 상황인지 그런 상황이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거든요. 미끄러지는 약간씩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 되게 잔인한 상황이다. 최소 회전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떨어질랑 말랑 그런 상황.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력이 있겠죠. 근데 안 떨어지니까 뭐예요? 위로. 최대정지 마찰력 FS max가 있는 겁니다. 얘는 US 수지강력인데 수지강력 뭐겠어요? 당연히 면이 이 사람을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짜임을 지금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고 이게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운동 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근데 원운동 할 때 어떤 상황이라고요? 속도가 V면은 속도 V면은 반지름 R이면은 항상 이 중심 방향으로 90력. 네, 알짜임이 결국 뭐라고요? 알짜임이 결국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별명을 뭐라 붙인다 그랬어요? 이 알짜임의 90방향 성분 별명을 90력이라 붙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90력 같은 거 몰라도 된다고요. 네, 그냥 F는 MA일 뿐입니다. 회전각 속도 오메가 구하라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회전 파트를 안 배워서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의 다 지워버리시고 사람의 최소 속도 위에서 보면 사람이 그 속도 있을 거 아니야. 접선 속도 그게 사람의 최소 속도입니다. 사람의 속도 최소 속도 V를 구하라 이렇게 돼야죠. 왜냐면 아직 회전 파트 안 배웠는데 갑자기 각속도 나오면 어떡해. 이 책이 좀 그래서 약간 좀 불친절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아직 한글로 된 주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좀 만들고 싶은데 어차피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짜집기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심 방향에 일단 운동 방향씩 세워봅시다. 그래서 구심 방향의 모든 알짜 힘은 MAR이 되고요. 근데 AR은 구심가 속도인데 뭐라고요? 밑에다 적읍시다. 그럼 뭐예요 이거? N 하나밖에 없죠. 구심 방향 힘. 네. 그래서 수직강력 하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된다? 구심가 속도 R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심 방향으로 세운 운동 방향식 하나 있고요. 연직 방향은 또 이게 힘의 평이죠. 바로 힘의 평을 적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μSN이랑 mg랑 힘의 평이다.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V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항상 뭐 장력이나 수직강력 이런 애들 어떻게 해주라? 모르니까 장력이나 수직강력 이런 애들 구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소거를 해주는 거예요. 장력이나 수직강력 이런 애들은. 소거를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해줄까요? 자, 1번씩, 2번씩 하면은 1번씩 통째로 2번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밑에도 다시 써? 이렇게? 귀찮긴 한데 다시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분의 이게 또 분의 1이죠? 어떻게 이렇게 곱해서 이거 많이 했듯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얘도 mm이 약분됩니다. 다시 적어볼까요? μs 어떻게 된다? v제곱분의 rg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아 v제곱이구나. 다시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세요. 그럼 μs분의 rg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없애주면 어떻게 된다? v는 루트 μsrg. 그래서 이거 보면 차원이 맞아요. 그때 항상 말했죠. 원운동 할 때 반지름 주어지고 속도 구하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루트 CRG 꼴이 나온다고요. 암기하라 그랬죠. 왜냐면 문제 혹시 잘못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이 C가 차원이 없는 양이고 숫자고요. 길이 차원,
중력가속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막 이상한 게 여기 나온다, 막 분의 막 길이 차원, 뭐 이상한 속도 이상한 차원 나온다, 그러면 잘못 푼 거라고. 다시 풀어야 되잖아. 이 경우는 보면은 무차원 곱하기 μs가 차원이 없습니다. 정지마차계수 R꼴 나왔으니까 일단 차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잘못 푼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면 됩니다. µs 뭐라고요? 아, 그냥 이게 끝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혼자 풀어 보셔야 돼요. 네, 혼자 풀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만 구하시면 돼요. 우리 뭐 회전각 속도 뭐 이런 거 뭐 안 나옵니다. 우리 아직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말고사 범위죠. 각속도 이제 회전 파트는 안 나오니까 이제 속도로 풀면 됩니다. 속도로. 자, 4-6번. 몇 시니? 와, 26분. 너무 늦게 하고 있네요. 속도 좀 내야 되는데. 오늘 되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길이가 5m의 원뿔 진자죠. 원뿔 진자. 원뿔 진자가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이 문제 딱 하나 출제할 거 아니면은 좀 내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답이 탄젠트 어쩌고 이런 꼴로 나오는 꼴이 좀 있습니다. 원뿔 진자는 뭐 정확히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탄젠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나오니까 뭐그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도 어떻게 된다? 중력이 mg, 장력이 어떻게 된다? 장력이 t. 근데 장력을 성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뭐 얘를 세타로 잡아보겠습니다. 얘가 세타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긴 뭐가 된다? 연직 성분은, 장력의 연직 성분은 t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장력의 구심 성분 어떻게 된다? t 사인 세타가 됩니다. 보이나요? t 사인 세타, t 코사인 세타 맞습니다. 그리고 5대 3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세타가 그래서 뭔지 코사인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죠. 다시 그릴까요? 이게 세타고요. 직각이고요. 4, 3, 5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풀면 됩니다. 네, 일단 또 구심방향 성분 구해볼까요? 아까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R자임의 구심방향 성분은 하나밖에 없죠. 장력의 구심방향 성분.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T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MA R이 된다. 그래서 AR은 구심가속도로 R분의 V제곱인데 여기 굳이 속도를 구하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표시를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AR로 표시해놔도. AR을 구하라가 문제잖아요. 굳이 R분의 V제곱으로 다시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직 성분 어떻게 된다? 힘의 평형으로 적읍시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으로 연직 성분은 T 코사인 세타랑 mg랑 힘의 평형입니다. 바로 밑에 적겠습니다. 그럼 T 코사인 세타와 mg가 힘의 평형이다. 그리고 항상 뭘 해주라? 수직강력이나 장력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항상 연립해서 속을 해주라. 네. 이거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갖다가 놓으면은 t가 날아가네요. mm도 날아가네요. 아까랑 비슷하죠? 네. 그럼 AR은 답은 뭐가 된다? AR은 G 탄젠트 세타가 답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10 곱하기 탄젠트 세타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죠? 4분의 3이네요. 그러면은 암산을 빨리 해보세요. 2.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7.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푼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뭐였냐면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상황이 네, 좀 비슷하죠. 일로 해가지고 또 연측 방향 평형 뭐 해가지고 네, 좀 비슷하네요 상황이.
그래서 원뿔 진자도 여러분들이 단독 출제되지 않는 이상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네. 근데 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하고요. 그 다음은 7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구나. 자, 4-7번. 자, 거의 3분의 1 나왔는데 지금 오늘 1시간 반 하게 생겼네. 와, 30분이네. 자, 보겠습니다. 질량이 100kg 물체를 수평만 힘 잡아당기고 있다. 물체와 바닥면 사이 최대 에너지 마찰 계수가 0.4일 때. 최대 에너지 마찰 계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마찰 계수래야죠. 또 오타가 나왔네. 오타가 많어.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는 거 없습니다. 정지 마찰 계수만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이물체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옆에다 그려놓겠습니다. 그림이었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간 거잖아요. 자, 누가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이건 100kg이니까 수직강력 뭐가 되겠어요? 자, 중력이 1000N이 되고요. 수직강력도 당연히 1000N입니다. 왜냐면 100kg이니까. 물체와 바닥에 μs가 뭐가 된다? μs 0.4. 그러면은 만약에 최대정지 마찰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정지 마찰력이 있다면은 1로 400N이죠. 만약에 있다면은 만약에. 네. 근데 있을 수가 없죠. 왜 없다? 정지 마찰력은 여러분들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계속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물체는 계속 여러분들이 잡아당기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연히. 같다고요, 항상. 같다가 최대정지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당기는 방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대정지 마찰력이 존재할 수 없는,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는. 뭐가 된다? 그냥 정지 마찰력으로 30N이 작용하면서 힘의 평형이 돼야 돼요. 움직일 수는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최대정지 마찰력 400N 이상의 힘을 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찰력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이런 그래프 기억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여기. 움직이려면 멀었다고.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움직이는데, 멀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움직이지. 합력 크기 뭐겠어요? 이것도 평형이고, 이쪽도 다 평형이네. 0N이죠? 0N입니다. 0이라 써도 되나요? 할 수 있는데, 뭐, 맞아요. 0 곱하기 N이기 때문에, 단위도 곱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0이라 써도 답입니다. 근데 굳이 0이라 적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별로 안 귀찮잖아요. 0N까지는 써주세요. 네. 써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이라 적어도 당연히 답이라고 하는데, 또 모르니까 또 0N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8번. 자,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100kg 물체를 500N의 힘을 잡아당긴다. 최대정지 마찰 계수가 0.4. 둘 다 주어졌네요. 정지 마찰 계수라니까 자꾸 오타를.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가 0.2일 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게 최대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인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경우인지 정지해 있는 경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둘 다 주어지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결국 숫자가 주어져야지 이런 문제는 성립하겠네요. 이 물체를 이제 500N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당기고 있고요. 중력은 1000N, 수직강력도 1000N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최대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몇 N이 되겠어요? 만약에 최대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면은 0.3 곱하기 1000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300N이죠? 알겠나요? 만약에 fs max가 있다면은 μs 수직강력이 되니까 뭐가 된다? 0.3 곱하기 1000 해야 되니까 300N이죠? 얘는 이제 단위. 좀 헷갈리나요? 수직강력이랑 다 단위입니다. 단위는 이렇게 꺽쇠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기호랑 헷갈리면 얘는 단위가 아니고 기호죠. 수직강력. 근데 이미 얘가 300N이 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같아지는 순간까지만 그 순간에만 갖고 어떻게 된다?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얘가 결국 운동마찰력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된다? 운동마찰력이 된다고요. 운동마찰력 어떻게 돼요? 항상 μkn이잖아요. 0.2 곱하기 1000이니까 어떻게 된다? 200N이 됩니다. 그래서 300N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미 200N이 되네요. 네. 이제 풀 수 있겠죠? 이제 풀면 어떻게 된다? 자, 500N 빼기 알짜임은 200N은 어떻게 된다? 물체 질량 100kg이죠. 곱하기 가속도 A. A는 뭐다? 3m/s 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뭐 어떠한 이 상황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 정지 마찰력 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방향도 설명해 줘야겠죠. 방향은 어떻게 된다? 잡아당긴 방향. 네. 잡아당긴 방향 이렇게 쉼표해 주고 방향도 뒤에 표시를 해주면은 더 좋습니다. 감점될 수 있어요. 방향 설명 안 하면은. 그냥 가속도는 하면은 방향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속도도 마찬가지. 물론 감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라면은 감점해버립니다. 그냥 가속도는 하고 물었잖아요. 그냥 3m/s 제곱 나와 있으면 이게 뭐 하늘 방향이야? 이러면서 감점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네, 그러니까 꼭 크기는 나와 있으면 그냥 3m/s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가속도는 돼 있으면은 잡아당긴 방향 이렇게 아니면 뭐 그림 그려놓고 오른쪽 방향 뭐 아니면 그림에다가 이렇게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놓던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감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거 문제 난이도랑 별개로 일단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문제 4-9번 지우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4-9번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정지마찰의 수가 0.25일 때 이 자전거가 반지름 10m인 커브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보세요. 최대 속도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그리고 마찰 개수 나왔죠. 뭐라고요?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입니다. 이게 최소가 나올 때도 있고 최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최대 최소이고 뭐 마찰 개수 얘기 나오면 그냥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입니다. 굳이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일까 혹시 이러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내는 사람이 고민해서 맞게끔 내요. 네. 최소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천천히 움직이면 되겠지. 네. 0이면 또 안 되네. 문제가 애초에 성립 안 하네. 네. 여러분들 고민할 게 아니고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져 나가겠지 그 사람이. 이 10m 유지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커브길이 있고요. 반지름 뭐로 할까요? 반지름 R. 어떤 사람이 V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구심 방향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어떤 방향으로? 힘이 구심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FS max 최대 정지 마찰력이 돼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얘는 뭐다? μs n인데 수직 간격은 결국 어떻게 된다? 자전거가 있으면은 자전거의 중력이랑 평을 이루겠죠. 또 자전거 바퀴가 또 두 개라 해서 막 이거 나눠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바퀴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바퀴 나누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퀴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발 자전거라 생각하세요. 네.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수직간격 2분의 1로 나눠서 나중에 또 2를 곱하면은 힘들어지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직간격 m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더하면 mg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구심방향 힘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 풀어보시면은 자 구심방향의 알짜힘은 결국 뉴턴 2법칙에 의해서 MAR이 되는데 MAR의 그 AR이 뭐다? 구심 가속도인 R분의 V 제곱이 된다고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μs mg가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구심 방향의 R자임이 되고요. 이것은 뉴턴의 2법칙에 의해서 MA인데 MAR인데
자, AR이 구신가속도로서 유도를 굳이 하지 마라 그랬죠. 암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구신가속도 항상 뭐다? 반지름분의 접선속도 제곱. 그래서 mm이 이렇게 없어지죠. 결국 답이 나옵니다. 답 뭐다? V는 US RG. 그래서 앞에서 푼 것 중에 좀 비슷한 답 있지 않았나요? 앞에서 푼 것 중에 이거 있죠, 이거. 이때는 뮤S가 이제 분모 있었네요. 근데 지금 분자로 올라왔죠. 뮤S 분의 RG였는데 지금은 뮤S RG네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네. 차원이 없기 때문에 얘가 분모에 내려가나 올라가나 상관없어요. 루트 CRG 꼴이 나오면 이제 차원은 맞는 거예요. 다 풀어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0.255고요. R은 뭐다? 10m고요. 중값도 10. 루트 25니까 뭐예요? 답 5m/s가 답이 됩니다. 네, 5m/s. 여기다 답을 적어 놓읍시다. 5m/s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9번도 끝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이게. 장난 아니네 해보니까. 이 속도는 방향을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네. 자전거 뒤로 타는 사람 없잖아. 네. 이거 가지고 감점하는 건 진짜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속력이라 최대 속력이라 묻지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얘를 최대 속도로 하고 물어보고 자전거 타는 방향 이렇게 설마 그냥 이거만 써도 됩니다. 네,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 네. 네. 접선 방향이겠지 또 이거 당연히. 네. 접선 방향으로 4-10번. 제가 어제 못 올린 게 몸살이 걸려서 문제를 못 올렸어요.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어제 조퇴했습니다. 어제 상태 안 좋아서. 자, 보겠습니다. 자, 줄에 연결돼 있고 작은 m이라고 하고 큰 m이라 그럴게요. 큰 m은 큰 걸로. 자, 운동마찰 계수 μk가 있다고 하네요. 운동마찰 계수 μk가 0.2라고 합니다. 이때 블록의 가속도는 쉬운 문제네요. 운동마찰 계수는 운동마찰력은 사실 방향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운동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게 항상 주어지니까 안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정지마찰력이나 최대정지마찰력 문제는 그 최대정지 마찰력의 방향이 어렵다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운동마찰력 방향은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마찰력만 주어지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볼까요? 그냥 옆에다가 풀까? 옆에다 풀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니까 운동마찰력 주어진 거예요. 플러스 S축. 플러스 S축 방향의 R자임 적어보세요. 플러스 S축 방향의 R자임은 자, 큰 mg가 받는 중력 큰 mg가 있고요. 그러니까 큰 힘이 받는 중력 큰 mg가 있고요. 또 뭐다? 줄의 장력은 내부력이니까 상쇄되니까 적을 필요 없고요. 이 작은 힘이 받는 뭐가 있다? 운동마찰력이 있습니다. 운동마찰력 F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S축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써줘야 되고 뮤S mg에 좀 되는데 어떻게 된다? 스몰 mg가 수직 간격이 된다. 이게 뭐다? 전체로 지금 잡았죠. 걔를 지금 이렇게 전체로 잡았습니다. 실 포함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질량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 작은 m 더하기 큰 m 하고 가속도 a.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숫자를 적을지 아니면 바로 a는 하고 풀 걸 그랬네요. 네.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정말. 이거죠, 이거. 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숫자 넣어보세요. 큰 m 더하기 작은 m. 큰 m 빼기 작은 m 곱하기 0.2 하면 뭐예요? 2죠, 2. 네. 이거 곱하기 뭐다? 10이다. 그럼 답이 뭐예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30분에 180이네 6이죠. 6 6m/s 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아니고 가속도는 하고 물었죠. 이런 경우는 방향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좀 자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을 지켜야지 감점이 안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kg인 물체가 내려가는 방향. 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얘가 지금 이거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가속도는 사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누가 봤을 때도 감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은 적당히 말로 이렇게 때우시면 됩니다. 방향을. 네. 그러셔야 돼요. 가속도는 하고 물었으면 항상 방향을 설명해 줘라. 이제 몇 분이야 지금? 45분. 자, 11번. 1시간 충분히 1시간이 넘어가겠는데. 자, 그림과 같이 블록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자, 블록의 질량은 3kg이다. 이거 3kg. 블록과 경사면에 운동마찰, 이거 쉽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요? 운동마찰 계수만 주어진 경우라면은 운동마찰력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는 방향이 쉬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네.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내려오는 경우지. 내려오고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을 플러스 S축을 잡으면 되겠네. 아까 윗 문제보다 더 쉬운데요? 세타 뭐예요? 세타 4대 3대 5네요.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4대 3대 5네. 그럼 이제 시그마 S방의 알자인 뭐다? mg 중력의 빗면성 ng 사인 세타. 또 운동마찰력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뮤kn인데 그냥 mg 어떻게 주라고요? mg 코사인 세타. 왜냐면 수지 강력이 항상 어떻게 된다? 중력의 이 빗면의 수직연 성분이 같으니까 mg 코사인 세타 되는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증명 안 하고. 얘가 뭐다? MA가 되는 거죠. MA 없어지네.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왜 다시 나왔지 이 문제? 안 풀어도 되는 건데. 자, A는 어떻게 된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UK 코사인 세타가 되고 다시 풀면 G는 10이고요. 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5분의 3이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뮤K는 0.2고요. 곱하기 뭐다? 코사인 세타 뭐가 돼요? 5분의 4네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4.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뭐가 되나. 굉장히 이론 계산이 좀 싫습니다. 10을 먼저 이렇게 해주던가. 어떻게 돼? 앞에 항은 6이 되고 뒤에 항은 마이너스 0.4 곱하기 4인가요? 1.6 같은데? 맞나? 그럼 답은 6 빼기 1.6은 4.4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11번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앞에 문제가 이 문제를 포함하는 느낌인데 10번 문제를 풀었으면 11번 문제 풀 필요 없었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그 중요 문제에서 빼놓겠습니다. 네. 10번만 풀면 되지 왜 11번은 왜 나왔지? 똑같은 문제 왜 나왔지? 이 경우도 가속도는 하고 물었으니까 또 쉼표하고 뭐 해주라고요? 쉼표하고 내려가는 빗면에서 내려가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한글로 방향 설정해 말해 주셔야 돼요. 꼭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감점합니다. 물론 이런 게 그 풀이 과정에 보이면 플러스 S축 감점 안 하는데 안 보인다. 여기 감점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축이 있으면은 이게 방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플러스도 생략돼 있으니까 아무 없이 그냥 답만 써놓으면은 감점해버립니다. 이런 거 그냥 가속도는 물어봤잖아요. 자, 12번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어디까지 하면 된다?
겁나 많이 남았네. 자, 여러분들이 다 영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번호를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 번호를 이제 유튜브에 이제 번호만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너무 노가다긴 한데 왜 시작을 했을까?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 질량 AB의 질량은 6kg, 3kg이다. 물체 A와 바닥 사이의 최대정지 마찰계수 이 사이죠. 이 사이가 μs가 0.3이다. 그때 물체 B가 안 움직이. 그럼 물체 B가 안 움직이면 뭐예요? 힘의 평형 문제네요. 네. 전부 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네. 전부 다 안 움직이는 문제에서 물체 A 위에 올려놔야 물체 C의 질량.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물체 C의 질량인데 좀 이런 식으로 좀 생뚱맞는 걸 묻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가속도 같은 거, 힘 같은 거 물으면 좀 정석적인 느낌인데 C 같은 거 물으면 좀 생뚱맞잖아요. 질량 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운동만씩 풀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그냥 질량 나와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절대 풀려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문제 같은 거 풀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 그래서 최대정지 마찰력이 들어가는 문제인가요? 최대정지 마찰계수가 0.3일 때 물체 B가 안 움직이기 위해서 물체 A에 올려놔야 될 물체 C의 최소 질량이겠지. 진짜 문제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최대 질량 어때요? 최대 질량. 겁나 100kg 1톤짜리 올려놓으면 안 움직이겠지. 당연히. 움직이겠어요? 근데 가벼운 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g짜리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잖아. 2g 올려놓으면 움직이겠지. 3g 올려놓으면 움직이겠지. 150g짜리 올려놓으면 안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문제 진짜 이거 좀 너무 오타가 많아. 마음에 안 들죠? 이 최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최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최대 정지 마찰력 FS 맥스 문제다. 이 사이에 어떻게 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괜히 막 정지 마찰 넣어서 막 부동을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A란 물체가 있고요. MC란 물체가 있고 MB가 있습니다. MB? MB 요즘 나왔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직 못 나오셨구나. 네. 자, MP가 아래쪽으로 MBC라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위로 장력 T가 있죠. 두 힘의 평형이다. 지금 평형 문제잖아요. 지금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뭐다? T가 MBG다. 네, MBG다. 네.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된다? MBG랑 뭐가 평형이 되면 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뭐가 평형이 되면 된다? 이 힘이랑 안 움직이려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어떻게 된다? μsn. 위에 무거운 걸로 넣으면 수직감이 커지겠죠. 네. 적당히 최소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까지만 딱 올리면 돼요. 네. 그때까지 올리면 된다. 더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올리면 그냥 운동 마찰력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올리면 그냥 정지 마찰력으로 그냥 계속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그 순간에 딱 올려야지 이게 최소가 된다고. 네.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US. 자, 또 해줘야 되나 이걸? 걔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 중력 성분의 알짜임 어떻게 돼요? 수직항력이랑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죠. 수직항력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전체 물체가 받는 중력이랑 같게 되는 겁니다. 말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뭐가 되겠어요? MAG 더하기 MCG죠. MA, MC 같이 묶으면 이게 이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쓴 게 뭐다?
이쪽 힘이고요. 이게 뭐라? MBG랑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MBG 뭐다? 이거 풀면은 답이 된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요. 그래서 MC만 구하면 되죠. MC만 구하면 되고 어차피 지지 약분되네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한번 넣어볼까요? 0.3 MA는 뭐다? 6 MC는 뭐다? 모르는 거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다. MB는 뭐다? MB 3 어떻게 돼요? 답이 뭐다? 답이 뭐다? 암산이 안 되죠? 그냥 풀겠습니다. 암산이 안 되면은 10인가요? 10분의 3이죠. 3분의 10 곱해보면 10 맞네. 이렇게 암산이 안 돼서 어떻게 4kg이죠. 그래서 답은 4kg이다. 4kg. MC는 4kg이 답이다. 이렇게. 시간 엄청 많이 걸리네요. 56분. 이게 스태미나가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피곤합니다, 지금. 이것도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복제를 해놓고.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13번. 이거 딱 보니까 힘의 표현 문제네요. 딱 보니까. 힘의 표현 문제 같죠?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에 붙어 있기 위함이네. 힘의 표현 문제죠. 근데 개인적으로 중간고사 때 힘의 표현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제가 교수라면은, 출제자라면은, 힘의 표현 문제는 안 낼 것 같습니다. 원래 물리학 전공자들은, 이렇게 힘의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정적인 사항을 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동력학 위주로 좀 중요하게 배우기 때문에 정력학, 정제했고 막 특히 막 최고 안 좋아하는 게 예전 고등학교 문제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엄청 복잡한 평형 문제 있거든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물리학 전공자들.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게 진짜 물리네 하면서 배우고 있어. 정말.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최대정지 마찰계수 이미 주어졌잖아요. 뮤S라 그럴게요. 이미 뮤S 주어졌고 최소라고는 주어졌죠. 그냥 그래서 최대정지 마찰을 넣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옆에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FM대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오랜만에 그려보겠습니다. 좌표를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M으로 그릴 때는 물체를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으로. 그리고 물체 작용하는 힘을 합니다.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F. 이게 세타가 또 되겠네요. 이게 세타 될 것 같나요? 세타 되잖아요. 되는 거 맞죠?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중력 이쪽으로 mg.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이 힘밖에 없으면은 최대정지 마찰력이 지금 보면은 위쪽 방향이겠죠? 위쪽 방향. 갑자기 아래쪽 방향이 될 수도 있나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위쪽 방향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내려가지마 하고 위로 받고 있거든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 최대정지 마찰력이 위쪽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fs max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래쪽 방향일 수도 있나? 아래쪽 방향 세타가 크면은 아래쪽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두 개로 결국 나눠서 풀어야지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최대정지 마찰력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물체가 내려가니까 내려가지마 하고 위로 미는 힘인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마찰력 없다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엄청 세게 민다. 만약에 철수가. 그럼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 위로 올라가지 마 하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최전지 마찰력이 경우에 따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좀 많으면은 뭐 F랑 세타랑 해가지고 방향을 알 수도 있거든요.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F 사인 세타랑 mg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성분이랑 이성분이랑. 그래서 이게 크면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최대전제 마찰력 이 방향이 맞고요. 근데 이게 크면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최대전제 마찰력 아래 방향이 맞는데 이게 큰지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경우 앞에서도 한번 있었죠.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최대정지 마찰력 윗방이라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랫방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제가 굳이 아랫방향으로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문제에서는 최대정지 마찰력 윗방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힘의 y방향 성분 fs max잖아요. fx max 어떻게 된다? 힘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다? 하나 안 적었네. 자, 수지 강력 n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리고 이 수지 강력 n은 뭐랑 같겠어요? f 코사인 세타랑 같게 되겠네요. 같습니다. 자, y방향 성분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된다? 최대정지 마찰력 s n인데 n이 뭐라고요? f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여기서. 그리고 적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mg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다 적혀 있죠. F랑 M이랑 US 코사인 세타. 이것도 주어진 겁니다. 코사인 세타도. 답이 나왔네요, 바로. F는 뭐다? 답은 US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이제 답이 됩니다. 13번. 하나를 안 썼네요. 좀 이상하더라 그래. 실수했죠? 힘 하나 더 뭐 있어요? 원래 사람이 준 힘이 안 더했죠. 그래서 이게 자꾸 쓰고도 실수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이렇게 이걸 나눠서 한 번 더 적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옆에 이런 식으로 더 적는 게 나을 것 같아. 실수 안 하려면. 저도 보면서 막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안 적었죠? 이거에 뭐예요? y성분 안 적었죠? y성분 뭐다? 더하기 f 사인 세타다. 이게 뭐다?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다 적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어떻게 된다? s는 F가 아니라 지금 F를 구하는 거죠. 정신이 없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네. F는 어떻게 된다? s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 거죠. 암산해서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데 지금 이렇게 푼 것은 얘가 지금 윗방향이 지금 최대정지 마찰력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아래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뭐만 바뀌어요?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나요? 앞에 얘만 맞죠?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답이 자, 암산이 안 되죠? 다시 적겠습니다. 자,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US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mg가 되는 거죠. 따라서 F는 어떻게 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US 코사인 세타가 mg.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이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므로 최대정지 마찰력의 방향을 몰라서 어느 게 답이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실제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불명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좀 짜증나는 문제네요. 13번. 풀면서 이걸 또 제가 또 슬쩍 아까 봤는데 풀면서 지금 이걸 봐가지고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14번. 14번은 이제 쉬운 문제예요. 몇 시냐? 와, 너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자, 이건 큰 M, 이건 작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뭐다? 반지는 뭐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은 5m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은 이 장력이 지금 각게 걸릴 거거든요. 장력. 장력이 뭐냐면 결국 장력이 90년 역할을 할 거예요. 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얘가 1kg인 물체가 접선 방향으로 어떤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1kg인 m인 물체입니다. 구심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심 방향으로 90력. 근데 여기서는 장력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장력 어떻게 돼요? 장력이 R자임이, 그러니까 시그마 FR이 구심 방향의 R자임이 장력밖에 없고, 장력이 F는 MAR 이렇게 되고, 이 뭐다고요? R분의 V제곱이 될 거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개로 놓으세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장력이 뭐가 된다? 라지 mg의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의 연립하면 어떻게 된다? t를 소거해야겠죠. 항상 t나 수직강력 이런 애들 소거해 주세요. 그럼 이제 큰 mg가 어떻게 된다? 큰 mg가 r분의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건 추의 속력이죠. 추의 속력. v를 묻고 있습니다. v는 어떻게 된다? v는 m분의 큰 M RG 이렇게 있네요. RG. 항상 원운동할 때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 루트 CRG 꼴 나온다 그랬죠? 루트 CRG 꼴 맞습니다. 역시 상수 차원이 없는 어떤 상수. 그래서 풀면은 얘가 2가 되고요. R은 5가 되고요. G는 10이 되니까 루트 C면 어떻게 된다? 루트 100이죠? 루트 100이니까 어떻게 된다? 답은 10m/s가 답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다. 이게 왜 안 빨려 들어가냐 할 수 있는데 회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장력이 90력 역할을 해서 이 안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장력 주는데 왜 안 빨려 들어가죠 하지 말고, 힘 주면 가속도가 있잖아요. 왜 얘는 가속도 없이 돌고만 있냐 할 수 있는데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네. 돌고 있는 상황이 이 구심방향의 가속도 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속력이 안 변해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F는 MA 만족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네. 정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운동 올림픽에서 많이 설명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다고? 장력이랑 원심력이랑 평을 이루고 있다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안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걸리네. 자,
4-15번 문제. 자, 질량이 2kg 공이 있고요. 두 개 묶여 있어서 윗줄 이게 50N, 아랫줄 장력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1이죠. 1. 2대 1대 루트 3이네. 위에 뭐겠어요? 30도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랫줄의 장기. 얘도 힘의 평형 문제네. 이 힘의 평형 문제는 그냥 제가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다 빼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번 같은 거 괜히 이거 헷갈리게 말 것 같고, 12번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11번 이런 거 다 빼버려. 이거 별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것도 굳이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장력이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데 이제 구해져 있는 게 T'이라고 해놓고 50N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T라고 하겠습니다. T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나누면 된다?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밑에 것도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밑에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크기 다릅니다. 지금 달라요. 얘도 30도고 얘도 30도인 상황. 이때 여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X라고 해도 그 한순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구심 운동 할 때는 구심 방향을 보통 이제 R이라고 놔야 되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이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방은 장력 두 개가 잡아당긴 힘밖에 없습니다. 장력의 이제 구심 방향 성분의 힘.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힘이랑 이 힘. 네. 지금 보시면은 코사인 성분입니다. 코사인 성분. 그래서 아까 했듯이 구심 방향의 모든 R점이 어떻게 된다? 위쪽 줄에 걸리는 T의 구심 방향 성분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래 방향의 줄이 잡아당기는 얘도 코사인이죠. T에는 T'이고 얘는 T. 네. 이거밖에 없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MAR인데 여기서 속도 구하라 나와 있나요? 속도 얘기 없죠. 그냥 아래 줄에 장렬 구하라 돼 있네. AR.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밑에 거 해봅시다. 네. 괜히 구한 것 같은데. 네,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T 프라임 사인 세타와 뭐가 평형을 이루게 되겠어요? 힘의 평형을 하겠습니다. 이거 없애고 이쪽 방향의 힘은 T 사인 세타와 다시 적자네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거 뭐예요? 이거에 어떻게 된다? 장력의 연측 방향 성분 T 프라임 사인 세타는 뭐가 됐어요? 아래 방향 힘에 아래로 잡아당기는 T 사인 세타, 그리고 중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힘의 평형이 되죠. 이 문제 좀 특이하게 회전하는 운동인데 이제 구심 방향 운동 방식이 필요 없는 문제였어요. 이거 좀 특이하게 뭐 이런 건 처음 보네요. 필요 없는 문제. 회전하는데 구심 방향의 운동 방식이 굳이 필요 없는 아래 것만으로 풀리는 신기한 문제였습니다. 풀면 어떻게 돼요? 답이 바로 답을 여기 숫자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해서 T 프라임 50이고요. 사인 30도 2분의 1이고요. T 모르는 거고 사인 30도 2분의 1이고요. M은 뭐다? 2kg. 10 곱하면 20. 그럼 25 빼기 20은 5. T는 10 뉴턴이 답이 됩니다.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일단 이런 문제. 네. 절대 안 나오는 문제인데 기초적인 걸 이제 연습하는 힘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일 기초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이런 거 풀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풀어라 하는 문제 위주로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런 문제만 푸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 낭비네 이런 거. 지금 4문제 남았죠? 아, 너무 시간 잡아먹는데 1시간 15분. 아까 1시간 반 할 것 같았는데 진짜 1시간 반 하게 생겼네. 이걸 다 보는 학생이 있으려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A의 질량은 20kg. 정지 마찰의 수 0.2니까 얘도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최대 정지 마찰력 문제입니다. 안 그랬으면 얘가 정지 마찰의 수가 주어질 리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하나만 주어지면 좀 편해요. 왜냐면 운동하는 상황 아니니까. 자, 운동하는 상황 아니죠. 힘의 평형 문제죠. 힘의 평형 문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힘의 평형 문제.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안 푸는 것보단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대값이죠. 네, 최대 문제 마찰을 하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옵니다. 별로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이런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B 질량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 무게 최대한 그 적정 무거운 선이 있을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A가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냐면은 일단 줄을 잘 보세요. 좀 어려운 게 줄이 하나가 아닙니다. 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암기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줄에 걸린 장력 같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줄이 한 실로 연결된 게 아니라 계란밖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개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개를 줄에 이 작은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개로 잡으세요. 개가 뭐다? 줄의 중심부래. 이 줄의 중심 부분을 이 부분을 개로 잡으세요. 네. 그러면은 힘의 평형이 돼야 됩니다. 네. 뭐 이 문제가 힘의 평형이라서 그런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힘의 평형 문제가 아니어도 줄의 질량을 무시한 경우 힘의 평형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 자용아님 장력 T 있죠? 그리고 힘의 평형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힘에 이쪽 성분 T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45도잖아요. 얘도 T가 되겠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루트 2T가 되는 겁니다. 제가 빨리 설명한다고 뭐 어리버리 할 수 있는데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당연히 힘의 평형이 돼야 되고요. 위쪽 방향 성분. 이쪽은 더 작을 수도 있었지만 얘가 45도기 때문에 얘가 T가 되면서 얘가 T가 된 겁니다. 네. 45도가 아니면 얘가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가까이 걸린 줄의 장력이 TT 루트 2T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한 논리가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줄의 질량이 0이에요. 줄의 질량. 근데 줄을 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줄의 질량에 어떤 시그마 F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유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유한합니다. 줄의 질량 0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R자인 걸 0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0이니까. 근데 이건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냥 0 곱하기 무한대 아닌 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줄에 걸리는 장력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줄을 개로 잡았을 때는 R자임 항상 0이기 때문에 결국 줄에 걸리는 줄을 한 개로 봤을 때는 모든 장애가 같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둔 거예요. 줄을 개로 잡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 지금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줄에 걸리는 장력이 지금 45도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왜냐면 줄을 이렇게 개로 잡았을 때 힘의 평형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좀 쉽습니다. 어떻게 풀면 된다? 없애주고요. 걔를 이제 세로 잡을 거기 때문에 세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제 그려볼까요? 자, B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MBG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럼 T는 뭐다? T는 MBG인데 어차피 여기서 안 주어졌네요. MB가 안 주어지고 MA만 주어졌죠. MA.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A에 대해서 걔를 잡읍시다. 그래서 걔는 이제 A. 그러면 이제 A라는 무체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장력 T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FK. 아니 FK가 아니라 아까 계속 FK 했더니 FS 맥스 최대등지 마찰력이 돼서 평형을 이루고 있죠. 이거 평형 이루고 되는 거 어떻게 된다? 결국 힘의 평형으로 둘이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뮤S MAG 이게 뭐가 된다? 최대등지 마찰력. 이게 수직강력이니까 이거 수직강력. 이것은 어떻게 된다? T는 어떻게 된다? MBG랑 같다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서 걔 B로 잡았을 때 MBG 문제 풀린 건가요? 그러면은 없어지네요. 쉬운 문제였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게 TT 같다는 게 이 TT 같다는 게 이 45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45도 왜 주어졌어 따지 말고 아까 45도가 주어져서 결국 ET랑 같게 된 겁니다. 45도가 아니면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뭐다? 그래서 답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예요? 뮤S 0.2 MA 뭐예요? 20 곱하면 4kg 4kg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16번 조금 이 TT가 같다는 걸 알아내는 게 그냥 찍어서 맞출 수는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 평형 문제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면 좋은 문제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남았죠? 되게 힘이 드네. 다행히 세 문제는 다 쉬운 문제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몇 시야? 1시. 자, 30분 내로 8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4번. 이 17번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운동마차 계수가 주어지면은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길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여기로 플러스 x a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적겠습니다. 걔를 어떻게 잡는다? 걔 전체로 잡았습니다. 질량은 이거 큰 M 작은 M을 하면은 큰 M 더하기 작은 M 분의 어떻게 된다? 여기 마찰력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마찰력 0.4 μK 있고요. 여기는 마찰력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가 있다? 큰 mg 사인 세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 어떻게 된다? 여기 마찰력 μK 작은 mg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수직강력이랑 이 중력이랑 평을 이루니까 그냥 수직강력 그냥 mg가 작은 mg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굳이 적기 싫은데 그래서 총 질량 뭐예요? 15. 큰 M 질량 뭐예요? 10. 중간각도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인 세타는 2분의 1 빼기 μk는 0.4 질량은 5.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까지 진짜 다 해드려야 되는 15분의 30이죠? 답은 2m/s 제곱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가속도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방향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 풀이에 이런 게 있으면은 맞다 해줄 거지만 풀이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10kg의 물체가 내려가는 방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17번 끝났고요. 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는 못해요. 내려가는 방향 돼야 됩니다. 자, 18번
두 문제 남았네. 몇 분 남았지? 자,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운동마찰계수 나왔죠. 정지마찰계수 나왔나요? 정지마찰계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운동마찰계수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쉬운 문제다. 정지마찰계수가 나와야지 좀 이제 방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2kg의 물체를 당기고 있고요. 어쨌든 미끄러지기 때문에 운동마찰계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미끄러지면서 운동할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그렇게 출제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동마찰계수가 주어질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싶으면은 이 개를 같이 잡아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랑 개를 따로 잡았을 때 가속도랑 만약에 이제 뭐 같게끔 나오게끔 문제가 풀어지면은 안 미끌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미끌리는 경우라면은 좀 애매모호한 게 정지마찰계수가 보통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지마찰계수가 이제 뮤의 0.2보다는 이제 크다는 게 정론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런 문제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커도 크다고 어떻게 명시는 해줘요. 이런 식으로 보통. 네, 큰 걸 그냥 써주는 편이지 0.2로도 안 미끌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얍삽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미끌리는 상황이고요. 너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걔를 위에 걸로 적어볼게요. 알짜인 뭐다? 운동마찰계수 0.2에 의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fk는 μkmg죠. 이거 큰 m, 작은 m 하면요 작은 mg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 μk는 0.2 2kg 곱하기 10 하니까 20N. 어떻게 된다? 4N이 운동마찰력이에요. 그럼 A는 어떻게 된다? A1이 작은 거죠. A는 작은 n분의 이거 방금 쓴 거 FK 어떻게 돼요? 2분의 4N이죠. 2m/s 제곱이 됩니다. 2m/s 제곱. 그리고 4kg의 물체의 가속도 A2를 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힘이 지금 제가 4kg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잘못 풀었죠? 지금 이게 4kg인 상황인데 정신이 없죠? 4kg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가 되고요. 8이 되고요. 8이 되고요. 4가 되네요. 이 A2 밑에 거 먼저 했어요. 지금 밑에 거 거가 되는 상황이어야지 알짜임이 FK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A2는 뭐다? 4m/s 제곱인 이런 상황이고요. 자, 위에 거부터 합시다. 위에 거. 이제 위에 거 할게요. 까지 됐고, 위에 거 같은 작은 행, 이거 이제 큰 행을 했고, 작은 행 같은 경우. 그럼 사람이 이쪽으로 뭐라? 10N의 힘을 줬고요. 마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용 반작용 관계 있거든요. 뭐랑 이거랑 작용 반작용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위에서 8N이라 구했잖아요. 얘도 뭐가 된다?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서 미안하네요. 빠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데 참 질량을 바꿔야죠. 질량을 정말 전공자도 이렇게 막 헤맵니다. 빨리 풀다 보면 얘는 MG 맞습니다. 얘는 MG 작은 MG. A2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큰 MG입니다. 얘는 1m/s 제곱이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얘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풀어서 헤매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얘 위에 거 먼저 잡아야 돼요. 위에 거 먼저. 위에 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로 갔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좀 설명 잘못했는데, 위에 거 먼저 걔를 잡고 그러면 얘 수지 강력이 중력이랑 평형이 되니까 20N이라는 게 주어지고요. 수지 강력이. 그리고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이 물체의 두 물체 사이 운동마찰 계수 0.2니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 4N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물론 이걸로 처음 잡았으면 뭐 이대로 계속 푸셔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4N이라는 게 주어지고, R자면 6N이죠. F는 뭐다? 위로 잡았을 때 MA죠. A는 3m/s 제곱. 막판에 왜 이러고 있냐. 답이 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8번이죠. 제대로 풀었네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저 작은 거 먼저 잡고 운동마찰력 4N 먼저 구하시면은 나머지는 뭐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건 이렇게 하고 위에 건 이거 그려서 이렇게 푸시면은, 그래서 답은 뭐다? A1은 3N, A2는 그러니까 A1은 3m/s 제곱, A2는 1m/s 제곱. 얘는 3m/s 제곱, 얘는 1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막판에 왜 이렇게 헤매지? 지금 몸 상태가 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좀 식은땀이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이면 어떨까? 코로나가 하루 만에 이렇게 나아질 수가 있나요? 30분 넘은 거 아니야? 32분이네.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1시간 반 이상을 하고 있네. 자, 자전거 마찰이 없어도 10m 속력으로 경사하게 크기는. 그래서 마찰력이 없죠.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이 문제? 그냥 그 적합한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길이로 원운동을 하기 위한 중력이랑 수직강력이 R자임이고요. 마찰력이 없어요, 이 문제.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수직강력의 이 구심 성분이 구심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림을 잘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수직강력 이렇게 되죠. 수직강력을 두 개 성분 나누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세타잖아요. 세타 작은 거 잡아보세요. 이게 작잖아요. 이게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력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구심 방향을 R라고 하고요. 이쪽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가속도가 어쨌든 구심 방향의 가속도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 방향 정확히 이 성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좌표를 잡으면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쪽도 가속도 성분이 있고 이쪽도 가속도 성분이 있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렵게 되니까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도는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를 잡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잡아도 풀 수 있어요. 네. 풀 수 있는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일단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N
코사인 세타가 되죠. 또 짧은 건 뭐가 되겠어요? n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마 f 뭐부터 할까요? r부터 해볼까요? r자인 뭐다? n 사인 세타. 얘는 뭐다? MAR이다. 근데 AR은 뭐다? 항상 R분의 10m R이라고 하겠습니다.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 FY라고 하겠습니다. 윗방향은 어떻다?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가 0이 되죠. 힘의 평행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이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거의 다 끝났죠? 뭐 항상 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같다고 놓으면 되죠. n이 이렇게 없어지고 mm도 없어지고. 우리 아까 풀었던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v는 r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상수기 때문에 루트 CRG 꼴 되죠? 계속 루트 CRG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세타를 묻고 있네요. 속도를 보고 구하는 줄 알았더니 답은 어떻게 된다 그래? 답은 탄젠트 세타는 rg분의 v제곱.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 다시 쓰면은 r은 10m 중력과 속도 10 v는 10 100 1 탄젠트 세타가 1이래요. 세타는 무려 45도야. 엄청 가파른데요.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18번에서 너무 헤매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번호도 18번이네. 어쨌든 좀 헤매긴 했는데 다시 녹화하긴 좀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